자,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거나 저장이 되는 메커니즘이 이제 포논이라고 했고요. ON으로 끝나니까 이게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 곧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내부에 이제 열이 들어오게 되고, 고체를 다루고 있으니까 얘는 거의 컨스턴트이고, 따라서 들어오는 열은 우리 배웠던 것처럼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 인터널 에너지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이 솔리드가 갖고 있는 이 캐패시티 양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가늠하는 스텝을 다음 페이지와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 가능한 모든 모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레저넌스라고 했고, 레저넌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뭘로 가늠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렌츠가 이거를 고안했다고 그래서 로렌치안 하모닉 오실레이터, 공진하는 떨리는 모델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러 가능한 모드들 중에서 특히 공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드를 찾은 다음에 여기서 어떤 컨디션에서, 즉 이 레저넌스 모드, 아인슈타인과 드바이 모델로 규정이 되는 레저넌스 컨디션에 부합이 되는 열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파동의 그러니까 열도 이제 파동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 파동이 갖고 있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떤 모드가 가능한지를 최종 본다. 이거를 디스펄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특히 드바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스펄전에 따라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density of state가, 그러니까 포논의 density of state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프리퀀시에 따라서 바뀐다, 분포돼 있다, 이래서 디스펄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K 벡터, 웨이브 벡터로 표현도 가능하니까 K 벡터 혹은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본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떤 가능한 모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파티션 펑션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진 에너지 하에서 probability는 볼츠만 팩터로 주어지게 되고, 당연히 probability는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되더라. 이꼴로 만들어줄 때는 컨스턴트를 도입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비례해주는 관계 자체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럼 probability는 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가능한 모든 모드,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당 에너지가 주어지고 이거를 모두 다 더하면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걸 파티션 펑션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정 모드를 발견할 probability를 하게 되면 probability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가능한 수가 1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C를 구하기도 했어요. 네. 다시 한번 요거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특정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이플론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프로버빌리티는 볼츠만 팩터에 비례하게 되고, 이걸 이꼴로 만들어주는 것은 컨스턴트를 도입하는 것이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은 확률이 100%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를 파티션 펑션의 원 오브 파티션 펑션으로 C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파티션 펑션을 다루는 거에 감을 잡기 위해서 2레벨 시스템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피니트한 스테이트를 갖는 걸로 확장을 해서 무한 등비수열, 인피니트 지오메트리 프로세스로 우리가 확장을 해 나갔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 그래서 두 에너지 레벨이 있다고 치고, 이거를 바텀과 탑 두 에너지 레벨 1, 2,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 두 개를 가늠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C는 원 오브 파티션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고, 두 가지 스테이트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델타 오버 2 플러스 델타 오버 2 1번, 2번 에너지 스테이트를 뭐 1, 2 혹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1, 2번을 규정을 하면 이 두 가지 수만 더해주면은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시간 때 배웠던 이 관계식으로 우리가 이 경우는 삼각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 관련된 이제 관계식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미적분학 시간 때 다 배웠던 건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이제 노트에 정리를 해놨고요.
예, 여기 오타네요. 자, 이때는 이제 앞서서는 두 개의 마이크로 스테이트만 있는 경우만 봤는데 이번에는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여러 가지 경우를 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을 다루고 있고 파동은 달리 얘기하면은 프로퍼티, 파티클 프로퍼티라고 볼 수 있고 퀀타이즈된 에너지 레벨을 가질 수가 있고 퀀타이즈된 에너지 레벨은 우리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플랑크 컨스턴트의 운동 프리퀀시 곱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거는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플랑크 컨스턴트에 bar을 달았 거고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플랑크 컨스턴트 그러니까 레디에이션 배울 때 이제 막스 플랑크가 흑체의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다 측정을 했는데 클래시컬 시오리로는 맞지가 않았고 플랑크 컨스턴트 그러니까 새로운 컨스턴트를 도입을 했더니 이게 맞았다고 했죠. 그 후에 이제 1900년 넘어와서 아인슈타인이 요게 이제 앵글러 프리퀀시 혹은 프리퀀시를 곱했을 때 퀀타이즈된 파티클이 갖는 에너지 레벨이 된다. 라고 해서 추가로 이제 플랑크의 플랑크 컨스턴트가 도입되어야 되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컨펌을 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플랑크 컨스턴트의 도입이 양자역학의 시작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마이크로 스테이트를 0부터 이렇게 규정을 했고 스테이트 사이에서의 에너지 차이는 그럼으로 인해서 H 플랑크 컨스턴트 곱하기 프리퀀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앞서서와 다른 거는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무한계 있다고 보는 거죠. 무한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부터 시작을 해서 쭉 무한대로 갔을 때 파티션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한등비수열. 요거 관계식도 여기 써놨습니다. 유한할 때, 무한할 때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파티션 펑션이 정의가 되게 되고 분모와 분자를 뭐 요걸로 나누게 되면 자세히 봤더니 식이 요런 폼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 폼을 보게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x 베리어블에 따라서 어떤 특정 값을 갖고 내려오는 픽을 찍는 포지션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 라고 했죠. 이게 사실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하고 시계 폼이 같다. 요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정 프리퀀시에서 혹은 특정 웨이브랭스에서 픽을 찍는 폼이 되죠. 이게 우리 다음 장 6장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라디에이션 형태로 힛을 저장하고 어떤 힛을 트랜스포트 시키는 저장은 아니죠. MT 공간이니까 저장은 아니고 힛을 전달하는 그때 법칙인 플랑크 법칙에 나오는 폼이랑 똑같았죠. 이게 보즈 아인슈타인 어큐파시로 그대로 트랜스플란트 리플레이스가 되는 형태가 되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장에 따라서 라디언스가 이렇게 되는 거를 뜻하게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된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식이 주어지면 그걸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꾸 물리적인 함의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개념과 개념, 정의와 정의 사이의 상관관계를 자꾸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정의가 어떤 다른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매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 뭐 이렇게 우리가 쓰듯이 정의를 해 나가면 정의와 정의 사이의 관계들이 명료해지면서 자꾸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시기라든가 정의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에 대해서 느끼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거를 이제 유한할 때는 뭐 요렇게 쓸 수도 있다. 앞서 배웠던 이 관계식 요번에는 요거죠. 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사실 파티션 펑션이라는 개념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이거를 뭐 소세지 머신 해가지고 마치 이제 고기를 넣으면 다양한 형태의 소세지가 나오는 것처럼 파티션 펑션이 이런 머신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에너지, 뭐 헬르몬츠 프리 에너지, 프레셔, 엔트로피, 히 캐패시티, 뭐 엔탈피 이렇게 다 나오더라는 건데 인터널 에너지 정의를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정의를 앞서서는 이제 hit과 work를 같은 에너지 개념으로 보고, 이것도 지금 매번 강조하지만 원래 1800년 연력학이 태동했던 1800년 초반에서 1800년 중반까지는 워크랑 hit을 다른 걸로 봤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hit은 어떤 뜨거운 혹은 차가운 유체라고 봤어요. 그래서 캘로리라는 단위가 고안이 됐던 거고, 이거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는 우리 지멘스키 텍스트북에 잘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두 개가 같은 에너지임을 1800년 중반을 지나면서 줄이라든가 클라우시스 클라우드 같은 사람들의 기여로 확립이 되면서 이 두 개를 같은 에너지로 봐야 되니까 이 두 개에 의한 이 두 개의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고 나갔을 때 총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따로 정의를 하자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파티션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 이 인터널 에너지를 요 식에 의해서 새롭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분모가 갖고 있는 거는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프로바빌리티가 됐고요. 그 특정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에너지를 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더하는 거니까 인터널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죠? 파티션 펑션은 앞서 저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이 파티션 펑션에서 볼츠만 팩터를 베타로 변수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파티션, 그러니까 이게 베타의 배력은 그냥 온도죠. 온도인데 미분적분 좀 편하게 하려고 변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타로 데리베티브를 치면 데리베이션 G with respect to 베타로 이제 미분을 탁 치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따라서 앞서 U 이렇게 정의한 거에 대한 변수 정리를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U가 내추럴 로그의 파티션 펑션을 데리베티브를 치는데 베타로 데리베티브를 친 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사실 전공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듣는 전공 수업에 상관없이 굉장히 대단히 자주 나오는 폼입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베타가 이제 뭡니까? 볼츠만 팩터에서 그 볼츠만 컨스턴트랑 온도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분꼴 역시 이렇게 정의가 돼서 두 개를 여기에다가 넣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요식이 되더라. 갭이 t 스퀘어 d 내추럴 로그 파티션 펑션의 dt. 그래서 이것도 뭐 이공학 모든 과목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는 딱 요식만 나오죠. 혹은 요식만 딱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식을 외우게 되고, 그게 이유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제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전공 서적, 그러니까 학부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전공 서적을 쓰실 때 1학년 때 배우는 일반 물리, 일반화학, 그 다음에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쓰시기 때문에 식만 딱 주어지고 이 식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기술을 보통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어떤 미적분학 책이나 일반 물리 책들을 보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용이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파티션 펑션에 대한 배경 지식, 인터널 에너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다 아신 거고요. 포노는 이제 이렇게 세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고, 이거를 그냥 리니어 썸메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실 파동 방정식이 갖고 있는 선형성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설명을 막 하면은 굉장히, 이거 미적분학이나 일반 물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리니어리티, 파동 방정식이 갖고 있는 리니어리티, 그로 인한 어떤 우리가 슈퍼포지션, 간섭, 이 표현하는 거는 리니어리티도 이제 표현하면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펑션이 있으면 0. 그래서 뭐 얘에다가 a를 곱해도 솔루션이 나오고 a2를 곱해도 이 컨스턴트인데 곱해도 솔루션이 나온다, 뭐 이런 관계식들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파동과 파동을 뭐 인페이지 상태에서 합치면은 앰플리튜드가, 그러니까 매그네티드가 두 배가 되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논도 파동성을 갖고 있고 따라서 모든 3축으로 이제 행해지는 것들은 이렇게 그냥 더하면 된다. 근데 이제 디바이 모델 앞서서 이제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포논 모드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이제 레저넌스 모드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제 이거를 드바이 모델과 아인슈타인 모델로 찾았던 거죠. 여기 아이고 여기가 이제 아인슈타인 모델을 먼저 볼 거고 아인슈타인 모델은 파동에 따라서 특정 포논 모드가 이렇게 세진다. 이게 레저넌스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구한 거에서 요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에서 나왔던 관계식을 통해서 도입을 하게 되고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무한 등비수열,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모드가 있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는 무한 등비수열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K 벡터, 웨이브 벡터 방향, 그러니까 3축으로 행해지는 거는 서로 오소고날, 직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다. 요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추럴 로그를 더했을 때는 3n승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내추럴 로그에 도입된 요 폼과 인터널 에너지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갖는 거죠. 인터널 에너지를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왜 푸는지 목적을 되새기면 알 수가 있죠. 인터널 에너지 힛이 고체안에 들어왔을 때 인터널 에너지를 올리게 되고 인터널 에너지 올라간 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T로 온도로 데리베티브를 치면 그게 뭡니까? 힛 캐패시티가 되는 거죠. 힛 캐패시티가 된다. 이 입자가 떨림으로써 고체 안에 있는 주기적으로 배열이 된 입자가 떨림으로써 열이 저장이 되는 그 고체가 어떻게 열을 저장하는지 이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가 입자가 떨리는 걸로 보고 입자가 떨릴 때는 왔다 갔다 떨릴 때는 오실레이션을 하고 오실레이션을 할 때는 특정 주기를 가지니까 특정 주기를 갖는다. 특정 프리퀀시를 갖는다는 얘기가 됐고, 그러니까 어떤 양자화된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 떨리는 거를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떨림을 우리가 포논이라고 하고 있고, 가능한 포논은 ON으로 끝나니까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게 되고, 그 양자화된 에너지를 갖는 모든 모드들을 스캔을 했던 거를 파티션 펑션을 통해서 했던 거고, 그 중에서 특정 프리퀀시에서 떨리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해지고, 그거를 우리가 레저넌스로 부르고 그 레저넌스 조건은 아인슈타인 혹은 드바이 모델로 찾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바탕으로 인터널 에너지를 정의를 하게 되고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구했으니까 위에서 구한 파티션 펑션을 대입을 해서 산수를 쭉 하게 되면 결국 인터널 에너지 폼은 인터널 에너지 U는 요 이퀘이션이 되더라. 이때 이 퀀타이즈된 에너지 레벨인 당연히 온도에 대한 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온도를 아인슈타인 모델로 스케일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a temperature scale with the vibrational frequency vibrational frequency로 스케일이 가능한 온도 그러니까 T가 어떤 T일 때 강하게 떨린다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 한다 프리퀀시를 갖는 거죠. 그걸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 떨린다 떨리는 프리퀀시로 스케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KB 세타를 그러니까 H 프리퀀시를 KB 세타로 변수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된 변수를 넣고 다시 재정리를 하면은 인터널 에너지는 우리가 아는 온도에 대한 함수 폼이 되더라라는 거고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은 T를 무한히 갔을 때 3RT로 세츄레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인터널 에너지의 최다값이 정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히 캐패시티도 최대값이 정의가 된다. 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히 캐파시티는 인터널 에너지의 데리베티브를 치는데 뭘로 데리베티브를 치면 된다? 온도로 데리베티브를 치면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T가 무한대일 때, T가 매우 작을 때 어떻게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는지를 봤고, 이거를 들롱프티 룰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델이 특히 T가 적을 때 더 급격하게 떨어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요렇게 C가 T에 따라서 되는데, 이 아인슈타인 모델이 더 급격히 떨어지고 드바이 모델이 살짝 덜 떨어진다. 그 이유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볼츠만 팩터 텀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프리퀀시에서 이 이퀘이션을 보면 C에 대한 폼도 그렇고 U에 대한 폼도 그렇고요. 앞서서 우리가 구했던 요런 폼이 되면 이게 1에 가까워지면 높아진다. 그러니까 특정 여기 보면 특정 온도에서 U가 되게 커진다는 뜻은 특정 온도, 특정 프리퀀시에서 U가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리퀀시 펑션으로 프리퀀시에 대한 베리어블로 펑션 오브 G 가능한 폰온의 모드 이거를 density of state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 어떤 공간 내에서 그게 모멘텀 공간일 수도 있고 K-스페이스 공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공간에서 특정 모멘텀이니까 모멘텀은 뭡니까? MV 드브로이 물질파에 의해서 MV가 정의가 되면은 프리퀀시도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왜 웨이브랭스가 정해지니까 기억나시죠? 모멘텀 P가 정의가 되면은 얘 정의가 된다. 얘 정의가 되는 거는 얘 정의가 된다. 얘 정의가 되는 거는 얘 정의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특정 프리퀀시, 특정 온도에서 폰온 모드가 되게 세진다. 그러니까 요런 density of state 관계를 갖는데 드바이는 이제 그렇게 보지 말고 전체 프리퀀시에서 다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된다. 왜? 요런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엘러먼트가 하나 이상의 어떤 원소로 하나일 때는 뭐 아인슈타인 모델이 잘 맞을 수 있지만 요거 스프링입니다. 스프링. 두 개 이상의 원소로 구성이 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진 폰온 모드가 공진할 때 주파수가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각각 독립된 공진 프리퀀시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얘가 하나의 모드로 그러니까 엘레먼트 1과 엘레먼트 2가 합쳐진 게 하나의 공진 모드 커플된 공진 모드를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공진 모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하모닉 오실레이터 기반한 레저넌스 모드처럼 특정 프리퀀시에서 커지는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드바의 모델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찾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게 통상 어떤 파동이 그러니까 열이라는 파동이 들어왔을 때 근데 이거는 사실 열이라는 파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포톤이 될 수도 있고 일렉트론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파동이 어떤 파동 안에 들어갔을 때 물질이라는 파동 안에 들어갔을 때 구하는 어떤 제너럴한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예로 이렇게 든 이유가 어떤 파동이 갖고 있는 그 양자화된 입자 프로퍼티를 이해할 때 오비탈 모델 원자 안에서 전자가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오비팅 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를 배웠을 때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 물리 때 사실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를 이해를 해서 풀 줄 아는 학생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 이 연력학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이공학도라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능력도 함양을 시켜드리면서 동시에 이게 갖고 있는 물리적 함의도 조금 더 깊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갖고 와서 폰온에 대한 어떤 레저넌스 해석이라든가 디스퍼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요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웨이브라는 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 그 수업 시간 때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것처럼 웨이브는 디스터번스죠. 디스터번스예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중요하게 붙어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래블링하는 디스터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디스터번스면 예를 들어서 기준선에 대해서 기준선을 기준으로 그냥 삐져나오면 돼요. 이게 델타 펑션 라이크 한 디스터번스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우 익숙한 그냥 삼각함수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인 코사인 같은. 이거 다 디스터번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에 조금 더 익숙하긴 하죠. 그러니까 파동하면은 그냥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디스터번스면은 파동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트래블링이라는 제가 형용사를 넣은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를 표현하는 펑션은 반드시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여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문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1차원만 고려해서 많이 풀죠. 그냥 이거를 2차원, 3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공간 내에서 1차원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겁니다.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고 연력학에서는 그 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를 되게 중요한 함수를 다루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U도 바뀌고 U가 바뀌려면은 Q가 들어와 줘야 되고 이게 다 파동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연력학에서 쓰이는 많은 이퀘이션들이 특히 이제 거시적인 거에서는 뭐 Q, T, 뭐 PV만 다루기 때문에 이게 파동성이 잘 안 드러나지만 매크로스코픽한 서머다이나믹스도 근원이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썸띵이라고 했고 마이크로스코픽한 어떤 현상에서는 다 이 파동성이 그 우리가 이제 연력학책에서 배우는 이퀘이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힘하고 모션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익숙한 뭐 예를 들어서 A는 뭐 데리베이티브 꼴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미 위치 그러니까 디스터번스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게 A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포스가 돼야 되고 포스는 일종의 포텐셜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포텐셜 V 뭘로 써 상관없고요. 포텐셜이 공간에 따라서 바뀌니까 데리베티브 꼴로 이렇게 쓸게요. 뭐 이거를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폼으로는 이제 데리베티브 해서 우리 그레디언트 델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뭔가 포텐셜이 공간에서 바뀌는 거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델 오퍼레이터를 써서 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포텐셜이 바뀌는 거 앞에 마이너스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험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기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등방성을 갖고 있는 프레셔가 여기 이 위치에서의 프레셔, 이 위치에 한정한 어떤 컨트롤 볼륨에서의 프레셔는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체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텐셜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데리베티브를 치면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델 오퍼레이터를 써서 여기에다가 어떤 벡터를 넣어주게 되면 그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죠. 그건 뭐예요? 어떻게 이 벡터가 바뀌는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벡터 필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벡터가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써가지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딱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바뀌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떻게 바뀌냐? 작아지잖아요. 근데 포스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지금 그레디언트는 작게 바뀐단 말이에요. 아니,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포텐셜이 작게 바뀌어서 그레디언트는 일종의 마이너스 값을 갖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파생되는 포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은 반대보호를 갖습니다. 아무튼 이런 성질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파동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를 뭘로 씁니까? 그레디언트로 쓰면 되죠. 이게 공간에 따라서 바뀌냐, 시간에 따라서 바뀌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약 사인 코사인 형태의 디스터번스가 시간에 따라서 트래블링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책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관찰자 시점이다. 눈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딱 본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딱 여기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파가 이렇게 멀리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혹은 특정 시간을 고정해 놓고 보면은 공간에 따라서 x의 공간에 따라서 디스터번스가 이렇게 분포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우냐면 이거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쓴다고 배우거든요. 이거를 k를 웨이브 벡터 이렇게 쓰고요. 근데 여기 2파이 해가지고 이걸 웨이브 벡터 개념으로 왜 쓰냐면 사인 코사인이어서 그래요. 사인 코사인이어서 하나의 주기가 끝났을 때 2파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웨이브랭스를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벡터 개념 요걸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어떤 모멘텀 K 스페이스에서 K 스페이스의 공간을 뭐 이렇게 둔다. 그럼 얘를 기준으로 그 주기성이 반복이 되는 길이, 단위 길이, 얘를 기준으로 그 파의 파장이 정수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거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멀어지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고정된 시간에서는 디스터번스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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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색깔로 표현할까요?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특정 주기로. 그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프리퀀시. 근데 여기서도 이제 2파이가 가미된 프리퀀시를 써서 앵귤러 프리퀀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파는 멀어지니까 마이너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쓰면
세타인데 이거를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위대한 법칙 중에 하나인 요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익스포넨셜 펑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공학에서. 모든 세상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자는 파동성을 가지면 그 파동을 표현하는 익스포넨셜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제 오일러 릴레이션으로 부르죠. 그래서 또 하나 여담을 얘기를 하면은 미분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이 함수밖에 없어요. 되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요 이케이션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 상황에 대해서, 요 관계식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트래블링하는 디스터번스다. 트래블링하는 디스터번스다. 그리고 뭐 속도를 규정을 해봅시다. 속도를 규정하면은 뭐 우리가 모멘텀을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파동이 사인 코사인 형태. 지금은 델타나 가우시안 형태의 디스터번스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디스터번스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 파동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바뀌는 데리버티브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데리버티브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공간 혹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이거를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얘가 뭐를 표현하냐면 주기적으로 디스터번스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주기성 그러니까 그거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공간 혹은 뭐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어떤 물리량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파동을. 왜? 바뀐다는 건 뭐예요?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딱 플랑 컨스턴트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트래블링 하는 디스터번스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드브로의 물질파 관계에 의해서 P 있고 어떤 직접적으로 주기성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포텐셜이 바뀌는 디스터번스의 그 프리퀀시가 갖는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한 플랑 컨스턴트를 딱 곱해버리면 모멘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냐면 이 포톤이 갖고 있는 주기성 그거는 포텐셜이 바뀌는 데리베티브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주기성을 갖고 있는 웨이브가 에너지를 어떻게 갖냐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H2와 같이 플랑 컨스턴트의 데리베티브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앞에 이제 마이너스 붙는 이유도 설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데리베티브 형태로 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요 폼으로 쓸 때도 있어요.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때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겠죠. 왜냐면 시간에 따라서는 앞에 부호가 공간의 반대였죠. 자, 그러면 양변에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을 곱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게 대표적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체 왜 컨주게이티드 그러니까 컴플렉스 폼으로 써야 되냐? 왜 컴플렉스 수가 중요하냐? 요 질문이 남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물리학에서 사실 이 컴플렉스 넘버는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브의 트래블링하는 성질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물리학에서 이미지너리 넘버가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손실을 표현하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얼마나 뭐 예를 들어 에너지를 잃어버리냐 요런 수단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 뭐 몇 가지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만 뭐 추가로 정리를 그냥 해볼게요. 라고 하면은 보통 얘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고 그냥 A, B라는 숫자 자체는 리얼 넘버에 소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루트 R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스타를 쓰면 컨주게이티드 폼 쓸 수가 있고 이거의 놈은 뭐 이렇게 쓰게 되고 뭐 이렇게 쓰게 된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웨이브 같은 경우에 트래블링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여기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동영상을 틀었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복소 평면 위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디우스 지름이 유니티라고 칠게요. 그러면 세타만큼 갔을 때 얘 리얼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지너리는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요게 파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값이 바뀌는 게 즉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세타가 달라지는 거, 세타에 따른 값이 바뀌는 걸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가는 값이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을 때 그 갔을 때의 포인트를 복소 평면 위에서 세타가 바뀌었을 때 원 위에서 요 점이 바뀌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래블링 하는 파를 복소수를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 앞에 복소수가 붙어야 됩니다. 트래블링 하는 성질, 웨이브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럼 이때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로 볼 수 있고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그냥 우리가 V로 썼어요. 근데 이게 사실 파동에서는 좌우로 가기 때문에 뭐 포텐셜 에너지가 특별히 바뀌거나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입자에서는. 그리고 입자의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죠. 이거를 모멘텀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모멘텀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서 배웠던 것처럼 포텐셜 그레디언트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그때 갖는 에너지는 플랑크 컨스턴트를 곱해줘야 되고 공간의 함수의 데리베티브를 치면은 포텐셜이 공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로부터 파생이 되는 포스는 반대 방향을 갖게 되고 파동의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미지너리를 곱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멘텀 여기다가 넣으면은 요 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기와 여기 식에다가 파동을 양변에 곱해서 방금 요거를 넣고 맺히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안에 있는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H 햇을 넣어서 해밀토니안 꼴로 바꿔요. 이걸 해밀토니안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그 하이젠베르그에 의해서 행렬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알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트릭스 미케닉스 이렇게도 쓴다고 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제 1925년에 나오게 됐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하이젠베르그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벡터, 얘 벡터, 얘 매트릭스 이거를 이제 선형대수적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아름다운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형 벡터가 하나가 있다고 치면 어떤 매트릭스를 취했을 때 뭐 바뀔 거 아니에요? 이게 해밀토니안일 수도 있고 매트릭스도 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오퍼레이터를 취했을 때 바뀔 텐데 바뀔 때 이 두 그러니까 리니어된 벡터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학문을 리니어 알제브라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사실 그 모든 학과에서 한두 번씩은 언급을 합니다. 이걸 아예 전문적으로 이제 전자공학과나 물리학과 이런 데서는 이걸 되게 세게 배우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거를 아예 다른 어떤 코스로 배우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이공학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오비팅을 한다고 칠게요. 파동 함수를 그리면서 오비팅을 하게 되고 오비팅을 하는 에너지 레벨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때 이 파동과 이 파동은 오비팅하는 방향은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다만 매그니튜드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은데 에너지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이 리니어 알제브라 중에서도 이런 문제를 아이겐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이거는 스칼라 값이거든요. 에너지니까 스케일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매트릭스를 취했을 때 이게 해밀토니안이죠. 예를 들어 슈레딩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가 방향 같은데 에너지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뭐 원자 안에서 전자가 오비팅 하는 것만 이렇게 기술할 수 있냐? 아니죠. 아니죠. 대부분 파동이 파동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다 기술합니다. 우리 지금 폰은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딱 시계꼴을 보면 저거 리니어 알제브라구나. 아이겐 프로블럼이구나. 이거를 만족하는 벡터를 아이겐 벡터. 이때 이걸 만족하는 요 이거를 아이겐 밸류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우리 융합에너지공학과에서는 사실 요 선형대수 관련된 과목이 따로 개설되지 않는데 제가 3학년 여러분들 2학기 때 들으라고 권장하는 전산에너지공학에서는 요거를 좀 다룹니다. 왜냐면 양자화된 에너지를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양자 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퀀텀.tv가 있죠. 퀀텀.led에서 QLED. 그 퀀텀 닷이 물질은 특정 반도체 물질 똑같은데 그 입자의 크기만 바꿈으로써 아이겐 밸류를 바꿔서 발광하는 빛의 파장을 바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파이썬 코드를 짜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전산 수치 해석을 하는 걸 배울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블럼이 다음과 같이 되죠. 이때 이제 키네틱 에너지만 존재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없는 걸로 보고 이거를 좌변을 넘겨서 변수 정리를 하고 이때 우리가 이제 요 K라는 걸 도입을 해서 변수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거를 이제 K는 딱 요걸 보면 이제 알겠죠? 어떤 겁니까, 이거? 웨이브 벡터를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L로 표현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양자역학에서 전자가 오비팅하는 오비팅 패스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L은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2파이의 정수배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죠. 이 무슨 얘기냐면 오비팅하는 패스를 그냥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이때 파동이 전자죠. 이게 람다의 정수배가 돼야지 한 바퀴 돌고 여기 점과 여기 점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어가지고 원을 만드는 거예요. 정수배여야지. 정수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보강 간섭을 하지만 여기는 상쇄 간섭을 해서 한 바퀴 돌거나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지나면 파동이 없어져요. 에너지를 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요 길이를 캐릭터리스틱 랭스라고 표현을 하면 반드시 파동은 이거의 정수배여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게. 물론 원디멘셔널하게 가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 뒤에 이제 예를 들어 솔리드, 크리스탈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있다고 치고 주기를 L로 봤을 때 요게 양쪽이 대칭이니까 여기 파이 대신에 2파이가 더해져야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한쪽으로만 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K로 정수배 요거로 변수를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해를 구하면은 풋사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시작과 끝에서는 0이어야 되죠. 0이어야지 파동의 보강 간섭해서 파동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요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을 넣고 풀면은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3차원의 확장을 하는 겁니다. 3차원의 확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 더 더하면 이 K 스페이스에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 주기성에 따라서 우리가 K 공간 내에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를 이제 사람들 물리학자들은 즐겨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에너지 또는 프리퀀시라고 하고 K로 쓴 다음에 뭐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에서 반도체는 에너지 밴드 갭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때 K가 바로 요 K예요. 왜? 이 입자의 성질, 즉 파동성을 갖고 있는 뭔가의 입자가 입자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에서 파가 어떻게 가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오비팅을 이렇게 한다. 그럼 이 공간에서 뭐 일어나는지, 이 공간에서 뭐 일어나는지 볼 필요 없는 거예요. 파동의 간섭성을 통해서 보강 간섭을 통해서 보강 간섭 조건이 만족을 하고 파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기서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벡터 스페이스에서 보는 걸 즐겨 하기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파동의 해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웨이브 벡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싱글 포인트 공간을 당연히 X축, Y축, Z축 보면 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전체 공간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모멘텀 구간을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전체 모멘텀 스페이스 단위 공간 내에서 이 모멘텀 구간을 만족하는 부피의 비율이 얼마냐 이게 모두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어떤 구형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이 모멘텀 조건을 만족하는 비율이 얼마냐로 레저넌스 모드를 가늠할 수도 있고요. 이 스퀴어 레티스 공간 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 요 공간, 요 공간. 그러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고체가 있으면 얘를 일종의 물질 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일로 가는 파와 일로 가는 파가 중첩이 된 스탠딩 웨이브 형태로 있는 웨이브로 볼 수가 있다. 양쪽이 시메트릭하다. 그래서 2파이를 넣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K 벡터를 정의를 해서도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3에는 독립적이어서 그 다음에 모든 우리 프리퀀시 공간에서 적분을 치고 관계식을 얻으면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이퀘이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딱 시계 폼이 앞선 아인슈타인 모델과 다르게 이 드바이 모델에서는 컨티뉴어스하게 density of state, 포논의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 모델과 드바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